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에피제네틱스라는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제네틱이 유전학이잖아요. 에피, 뭐뭐 위에 있다. 유전학 위에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유전자를 바꾸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의미합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사실 결정이 되어 있는 암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 메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유전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후성 유전학을 설명을 할 때는 이 환경적 요인, 예를 들면 먹는 것, 스트레스, 운동, 공기, 또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심리적인 여러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몸은 달라질 수 있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많이 드는 후성 유전학의 예로서는 코끼리 상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상아가 길게 자란 코끼리를 사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상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상아가 있는 많은 코끼리들은 자기 동료들이 사냥꾼에 의해서 상아가 있는 코끼리는 잡혀가고 상아가 없으면 잡혀가지 않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학습한 이 코끼리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세대를 지나서 보니까 상아가 있는 코끼리는 점점 줄어들고 태어나지 않았고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밀렵꾼들의 사냥을 금지하는 시기가 또 한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들이 상아가 있어도 잡혀가지 않는구나, 이것이 또 학습이 된 거예요. 그 후로 또 몇 세대는 원래대로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들의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 때문에 유전자가 바뀌어서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나오기도 하고 없는 코끼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후성 유전학적 예로는 로얄 젤리를 먹은 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벌과 여왕 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유전자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 이 벌들도 로얄 젤리를 계속 먹으면 수명이 7주였던 이 일반 벌들이 수명이 7년으로 바뀌는 여왕 벌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도 수명이나 또 여러 행태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후성 유전학을 설명할 때는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당신과 당신 후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곳에 살면 지속적으로 몸이 좋아지면서 이 좋은 몸을 우리 후손에게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나쁜 음식, 정크푸드를 계속 먹다 보면 나도 몸이 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후성 유전학을 잘 이용한다면 내가 만든 건강한 몸을 이 후대까지도 계속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젠 더 이상 유전자나 가족력에 지배받는 그 생각과 삶의 양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혈압과 당뇨가 오셨다. 그래서 나도 고혈압과 당뇨 또는 암까지도 걸릴 수 있다를 믿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선천적인 당뇨이냐, 선천적인 고혈압이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냐, 그러면 유전이 될 확률이 높지만 후천적으로 50세에 넘어서 당뇨가 오시고 고혈압이 오시고 또 암이 왔다라면 그것은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자로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집안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한마디로 후성 유전학적 요인이죠. 먹는 습관, 또 비슷한 생활 양식, 비슷한 생각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환경이 학습이 되고 환경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50대 이후에 후천적으로 발생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절대 가족력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환경이 학습되는 거지 유전자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타임지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저널인 네이처에서도 동시에 후성 유전학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야, 이 바보야 라는 굉장히 선정적인 문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성 유전학이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유전자와 또는 가족력에 얽매여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많은 불안증을 해결해 주는 학문입니다. 이미 결정된 유전자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나 질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환경적 요소가 단백질을 만들고 몸에 변화를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은 식이, 운동, 스트레스, 어떤 공기, 이 환경적 요소들을 뜻합니다. 일부러 비만한 쥐를 만든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유전자가 비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유전이야. 내가 뚱뚱한 것은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만 쥐도 후성 유전학적 요인으로 날씬쥐로 바꿀 수 있는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비만 쥐에게 엽산, 베타인, 콜린,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하니까 뚱뚱한 쥐가 날씬한 쥐로 바뀌게 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가족력이나 유전자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마인드바디 연구소에서는 무려 질병이 걸리는 이유가 98% 생각 습관에 의해서 기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요인이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좋은 공기나 또는 스트레스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마음, 곧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의 심리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이 스위치가 꺼지는 이유 중에 큰 요소가 바로 이 마음에 관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 상아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동물들도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그 공포가 아예 상아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동시에 신경도 써야겠지만 가장 크게 플라시보 효과에서도 70~80%가 내 마음이 주는 변화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걱정이나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습관도 함께 가질 때 건강한 유전자가 잘 발현이 돼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불안과 공포에 대한 느낌들은 내 몸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반드시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